중국하고 일본의 갈등이 이제 빼박 차원을 넘어가고 있고, 무력적인 행사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러시아는 왜 끼어들었을까요? 중국하고. 이 기회에 확실하게 일본의 콧대를 꺾어주기 위해서 러시아는 숟가락을 얹기로 작정을 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자,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지난 9일 일본 오키나와 현 섬들 사이를 지나서 시코쿠 남쪽으로 비행을 했을 당시에 이 경로를 연장을 하면은 도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여기 했어요. 도쿄 뭐 지금 별. 사실 일본 내부 언론들은 중국의 이 군사적 위협과 관련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대해서 특비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꿀잼 각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일본 내부는 이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넘어서서 군사적 압박까지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자, 중요한 건 폭격기가 최소 중러거기 때문에 2대는 간 거예요. 네. 중국과 한 대, 러시아 한 대, 또는 기타 대수. 그러면 폭격기가 날아갈 때 폭격기 혼자 안 다니거든요. 보통 2대에서 4대 정도의 전투 호위기를 달고 다닙니다. 워낙에 얘네가 비싸고 또는 자체적으로 수비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느리다 보니까 폭격기가 날아가면 전투 호위함이 날아가거든요. 그럼 최소 이 훈련에 동원된 거는 폭격기 2대에 호위기 8대 엄청난 규모의 능력을 가진, 심지어 이 폭격기 안에는 핵탄두가 2발 이상 항상 탑재가 돼 있는 핵탄두예요. 아니, 핵탄두가 2발 이상 실을 수 있는 전폭기예요. 러시아 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도쿄 방면으로 전투기를 호위하고 날아가고 있었어. 그랬을 때 일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뭐겠어요? 지네도 자위대를 출동시켜갖고 공군을 출동시켜갖고 이 항로를 막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자, 다음 날인 10일 날 미국과 일본이요. 미군 B-52 전략 폭격기 2대와 항공 자위대 스텔스 전투기 석대 그리고 F-15 전투기 석대 등이 참가한 합동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8일부터 11일까지는 아예 혼슈 중부 남쪽 태평양 해역에서 미국과 일본이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언론이나 일본 언론은 러시아 중국의 대응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대응훈련으로 맞받아치고 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미국 국무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사태 있기 전에 이미 예정이 돼 있던 원래부터 하기로 했던 훈련인데 그게 딱 거기 걸렸다라고 애써 미국이 의미 축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안 나와, 일반적인 언론에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어쩔 수 없이 하기로 한 거라서 하긴 하는데 이게 꼭 러시아 중국에 뭔가 부담을 주려고 하는 훈련은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 하기로 했던 거야. 뭐 이 정도. 그렇지. 네. 그전에 하기로 별 의미 있이 한 건 아닌데 아유 어떻게 딱 날짜가 겹쳤네 하루 이틀 차이로 요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국은 아주 노골적으로 일본의 오키나와의 주변 섬들을 마음대로 막 S자로 훑고 다니면서 이렇게 음주운전 하듯이 이렇게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이 섬들을 두고 여기 항로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배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위협 약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거문도 사이를, 흑산도 사이를 저렇게 돌아다녔다 그러면 전쟁 날 일인데, 일본은 오키나와의 특성상 섬이 저렇게 가까워 보여도 꽤 거리가 멉니다. 저 해협 사이로 통행하는 외국의 군대나 또는 상선들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를 하게 되면 자유 통행을 허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를 막아놔 버리면 일상적인 상선이라든지 다른 나라 군대들이
다른 나라 군대들의 진행을 막을 수 있으니까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쪽은 막지는 않아왔던 게 자유항행의 원칙이긴 하지만 저런 식으로 항공모함이 돌아다니면서 시위를 하게끔 냅두고 보는 거는 이번 경우가 처음이란 말이야. 지금 제주도 앞바다에서 검문도 사이를 돌아가지고 목포 해안에 근접해가지고 중국 항공모함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해경이나 해군에 출동을 안 하고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이런 와중에 280번이 넘게 헬기가 뜨고 비행기가 내리면서 사실상의 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미군 입장에서도 사실은 저기서 저 비행기 떴다가 200km만 날라오면 미군 기지인데 이 생각할 수 있는 위협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자체 언론 안에는 통상적인 항해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눈을 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기념사진 다 찍고 있어요, 중국은. 그거 다 올립니다. 뉴스로 올려요. 우리 배가 지금 여기서 일본 안에서 이러고 훈련하고 있다고. 내해 들어가갖고 훈련을 하고 이 안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어. 근데 일본은 그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일본 내부로도 그렇고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만만한 게 한국인가 봐. 다카이치가 우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또 독도는 자기 땅입니다. 자기네 땅이라서 대처 방식의 대응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미친 소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나온 게 대처 방식이라고 하는 이 얘기인 거예요. 대처 방식은 뭐냐면 이 아르헨티나하고 포르투갈드 섬 놓고 전쟁할 때 마가릿 대처. 마가릿 대처가 그때 해군 보내갖고 거기서 전쟁했잖아.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라도 이거를 차지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거야. 전쟁하자는 소리. 전쟁하자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이제 그 다카이치가 총리 되기 전에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원래 다카이치의 롤 모델은 마가릿 대처입니다. 그래서 대처가 이걸 확 시금치를 대처 그냥? 대처의 뭔 소리야, 왜 갑자기. 대처가 항상 핸드백 들고 다니는 거. 그래서 다카이치도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거고요. 그냥 롤 모델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사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에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 관련 발언을 했어요. 이제 늘 일본 총리가 관례적으로 하는 그 표현이에요. 역사적으로도 일본 영토다, 고유의 영토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요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일단 일본 총리로서 관례적으로 하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다카이치가 총리 되기 전에는 다케시마의 날에 왜 차관급 보내냐, 정부가. 장관급 보내가지고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총리가 되고 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 장관급 보낼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선을 넘는 건 아니고 그냥 관례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전 같았으면은 그런 관례적인 대처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우리 대통령실은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그리고 아예 상태입니다. 분쟁 같은 거 없다. 그냥 국제법상으로 다 독도 우리 땅이다. 분쟁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해버렸거든요. 이 외교에선 가위바위보가 필요한 겁니다. 누가 마지막에 손을 뺐냐가 중요한 거거든. 일본이 먼저 객이니까 윤석열 정부 같으면 외교부나 대통령실이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대통령실이 나서갖고 그런 분쟁 없어요. 우리가 시료지배 땅인데 그런 건 없고 원래 역사적으로 우리 땅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저쪽에서 또 외교부나 아니면 한국 대사를 초치해갖고 또 한마디 던지고 요 다음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그대로 끝내야 일본이 이긴 게 되거든. 근데 우리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일본은 입을 쳐닫았어요. 네, 쳐닫았고 우리 해군이 이제 하반기 독도 수호 수호훈련 있죠? 할 겁니다. 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를 볼 거예요.
기존에는 일본 정부가 또 지랄 발광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독도 수호 훈련에는 그동안 우리가 쭉 아직 실전 투입이 안 되었던 정조 대왕함이 이번에는 한번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정조 대왕함을 끌고 가갖고 그 앞에서 정조 대왕함 버전의 현무 5로 한번 쏘는 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퍼포먼스가 일어날 수만 있다고 하면 만일에 그런 똑같은 방식의 대응하고 우리나라 공군 편대들이 날아가고 이번에도 똑같이 일본 비행기들하고 중국에서처럼 맞서 싸우는 모습을 한번 연출해 준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히려 대마도 내놔라라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도 논리를 중국식으로 확대해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본 정부 측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네가 먼저 확대해가지고 예전처럼 지랄 발광을 못할 게 왜 그러냐면 다음 달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어요. 지들이 만나자 그랬어. 네. 나라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독도 훈련 가지고 만약 지랄 발광을 해가지고 좀 사태를 키운다? 그럼 만나겠어? 우리는 안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안 만나는 게 우리한테 도움돼요. 네, 우리가 만날 이유는 막 없거든요. 만나봐야 또 덤벼 들어갖고 오빠 한 번만 도와줘. 뭔 소리세요 아주머니? 제가 나이도 어려요. 지금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 아세요? 그래야지. 근데 중일 갈등 중인데 중국은 계속 한국 편들면서 한국 끌어당기게 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런 식으로 한국 때리기를 같이 한다. 중국 때리고 있는데 중국이랑 싸우는 와중에 한국도 같이 때린다? 이 와중에 일본이 대만한테 하청을 줘가지고 대만 총리가 나서가지고 왜 우리나라 대만을 갖다가 차이나 타이페이라고 써. 니네 공식 이름이 그거잖아. 근데 유엔에 등록도 안 돼 있는 주제. 자, 차이나 가로 열고 타이완이라고 돼 있는데 왜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았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그걸 한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발표하는 대만 외교부가 발표하는데 뒤에 그러고 써놨어, 지네. 써놨어. 차이나 타이완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니들도 그렇게 쓰잖아. 아니, 니네 국적기 뭐야? 차이나 타이페이 에어라인이잖아. 니네 국적기도 그렇게 쓰고 간판 달고 다니면서 왜 한국한테 와갖고 20일 거는 건데? 시비 거는 거죠. 진짜 시비 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라이칭더 총통이 진짜 정치적 감각, 정무 감각이 없고 외교 감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중일이 싸우고 있는데 스시 먹는 거 올려가지고 일본 잘한다 이지랄 했잖아요. 그 와중에 또 우리나라를 때렸어요. 이 새끼들이 분위기 파악 못하지, 응?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윤석열 정부 하인 줄 알고 이렇게 개기는 모양인 건데 지금 미국이 대만에 공유하기로 했던 또는 수출하기로 했던 수출 무기의 인도가 사실상 전면 무기한 연장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입장에서 중국이 곧 쳐들어온다고요. 주기로 했던 F-35도 빨리 주고 자주포랑 관련한 하이마스 포도 주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생산이 안 돼서 의회에서 결론이 안 나서 이러면서 사실상 올해 인도분을 언제 인도해 줄지 모르는 상황인 거야. 새로 무장을 베끼고 있다고. 윤석열이 해병대 보내준다고 해서 믿었어? 그 윤석열 곧 사형당해 지금. 아무튼 이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는 주변의 국가들 하나하나 참교육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외교를 잘하니까 국격이 국익이 뿜뿜 솟아나는 느낌입니다.